우즈베키스탄의 조선업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울산 지역 조선업계에 수백 명의 외국인이 우선 채용될 전망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미군 함정 MRO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는 두세 척을 수주해 작업 표준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울주군 서생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 지어진 학교에 올해부터 등교를 시작했지만 정작 안전시설은 갖춰지지 않아 위험천만한 등굣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울산 소식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조선업 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울산시와 HD 현대중공업,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협업한 성과인데요. 구인난에 허덕이는 지역 조선업계에 해마다 수백 명의 외국인이 우선 채용될 전망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에 설립된 울산 글로벌 인력 양성센터.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선업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은 성과입니다. 1기 교육생은 105명이 모집됐는데 3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으면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됩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발판과 도장, 그라인더 작업과 전기 보온 설비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한국어 기본 교육도 병행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직장인 평균 월급은 50만 원대로 한국에서 일할 경우 4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나오는 배 중에서 한국의 50%가 한국에서 나오니까 그 기술을 배워야겠다, 그 경험을 봐야겠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가서 현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400명, 해마다 500명 이상의 기능 인력이 배출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아시아권 나라들과 접촉해온 울산시는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빈곤 퇴치 고용부와 가장 먼저 인적 자원 교류에 합의했습니다.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이자 또한 울산과 우제 간의 지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울산 지역 조선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수주 호황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 울산시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베트남과 태국 등에도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추진하면서 구인난에 허덕이는 조선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미군 함정 MRO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두세 척을 수주해 작업 표준을 정립하고 점차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올해 첫 발주된 미 해군 군수 지원함 MRO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미 함정 MRO 사업 자격을 확보한 후 실제 입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조선업계 호황으로 도크가 부족해 바로 뛰어들지 못했는데 울산 조선소내 4번 도크를 배정하고 협력사를 꾸리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우선 2척 내지 3척을 수주해 작업 표준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조선소 중에 가장 큰 역량과 캐파를 가지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MRO를 통해서 이 함대의 가동률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등 신뢰를 쌓아가고 이를 통해서 미국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쟁사인 하나오션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미 함정 MRO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장비 점검과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거쳤고 며칠 전 출항했습니다. 추진 체계라든지 그리고 선제 하부에 많은 손상들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미 해군과 기간 연장 및 전체적인 계약금도 더 추가하게 돼서 매출을 늘리고 하나오션은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미 함정 MRO 사업에서 최대 6척을 수주할 계획입니다. 미 해군 함정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한미 방위 산업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첫 도전장을 내민 HD 현대중공업이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결과가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울주군 서생초등학교가 50년 된 낡은 학교에서 새롭게 지어진 학교로 옮겨 올해부터 등교를 시작했는데요. 정작 학교 주변에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도 갖추지 못해 학생들이 위험천만한 등굣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새 건물로 이사한 울주군 서생초등학교. 등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학교로 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걸어가는 인도 바로 옆으로 차량들이 바짝 정차합니다. 아이 손을 꼭 잡고 등굣길에 동행한 학부모는 등굣길이 불안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애들도 막 정신없이 막 장난치다가 다니고 하니까 저기 보이죠? 애들이 가에 이렇게 붙어가잖아요. 서생초는 지난 2019년 50년 된 학교 건물이 정밀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와 사용 제한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았습니다. 1년 반에 걸쳐 새롭게 지은 학교에 올해부터 등교가 시작된 건데 계약한 지 보름이 넘도록 등굣길 안전시설은 단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시는 물론 과속단속 카메라도 보이지 않고 교통사고를 막아줄 안전시설도 전무합니다. 결국 학교만 덩그러니 지어진 채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된 겁니다. 학생들의 등하굣길인 학교 정문 바로 앞 인도입니다. 학교 앞에서 볼 수 있는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은 단 하나도 없는데요. 바로 옆 동네 초등학교와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울주군청에 수차례 개교 전 각종 안전시설 공사를 요청했지만 울주군이 인근 주민, 경찰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만 끌다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설계하면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저번 주에 일단 공사 발주해가지고 이제 이틀 중에 있거든요. 원래라면은 조금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울주군은 당장 이번 주 방호 울타리 설치부터 시작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기 전까지 학생들의 불안한 등굣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울산시가 중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7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1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구는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 2명을 직원 표창으로 감경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3천여 건을 이미 삭제했습니다. 또 중구 구시가지의 고장난 시계탑 모형기차를 수리하기 위해 6,500만 원을 사용했지만 수리 내역을 불명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83억 원을 투입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시청 청사 외벽에 홍보 영상 송출을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건 혈세로 도시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공공미디어로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다음 달 계약자 선정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수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밝힌 시민 5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권력에 굴복한 울산시의회는 각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천권을 쥔 시당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1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울산시 체육회를 찾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유 회장은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의 자립성 확보 방안과 함께 학교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 전문화 등 체육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체육회는 전문 체육은 물론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 등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선진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 450억 원이 투입되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남구는 2027년까지 고래문화특구에 공중근해와 복합문화시설 등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과거 해군 숙소로 활용된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구는 매주 토요일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어린이를 위한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회가 울산 하늘공원의 운영비 등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관내 화장장이 없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근 울산과 부산 화장장에 국비를 지원해 운영 시간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 하늘공원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운영 시간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양산 시민에 대해서는 이용요금 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울산의 부가가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돼 울산은 투자 대비 사업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밝힌 2023년 시도별 부가가치율을 보면 울산은 22.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제주와 강원, 부산, 경기 등 4곳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울산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낮은 산업적 특성에다 계속되는 석유화학업계의 업황 부진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